복잡한 세상 소식은 간단하게 전해드리는 이슈펀치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정영훈 기자와 조미령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영장 실질 심사가 예정됐던 날 유서를 남긴 채 종적을 감췄던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결국 10시간 만에 북한산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네, 성완종 회장은 기자회견에서 눈물로 결백을 호소한 지 하루도 안 돼 비극적인 최후를 맞았습니다. 이슈펀치 지금 시작합니다. 올해 65살인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은 2000년대 초반 충청권을 기반으로 급성장한 건설업계의 입지전적인 인물입니다. 1960년대 후반 1,000원을 미천으로 화물 중기업을 시작한 후 자본금을 200만 원으로 늘려 1970년대 후반 건설업에 뛰어들었습니다. 1982년 대하건설을, 2003년 경남기업을 잇따라 인수하며 한때 2조 원대 매출을 찍기도 했습니다. 성 전 회장이 경남기업에서 회장으로 일한 기간은 8년 정도. 2000년에는 충청포럼을 창립했으며 지난해 반기문 총장의 대선 출마설이 부상하자 반 총장 측을 접촉하기도 했습니다. 2003년에는 자유민주연합 총재특보단장을 맡아 김종필 당시 총재를 보좌했고 정치에도 입문했습니다. 2012년 5월 경남기업 회장 자리를 내려놓고 충남 서산시 태안군 선진통일당 국회의원으로 정치를 시작했지만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19대 국회의원 선거운동 기간 동안 충남 자율방법연합회에 1,000만 원을 기부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의원직에서 물러났습니다. 그러다 지난해 하반기 경남기업 회장으로 복귀하면서 또 한 번 주목을 받았지만 그것도 잠시. 지난달 자원외교 비리 수사가 시작되며 검찰 수사를 비껴가지 못했습니다. 성완종 회장은 해외 자원개발 사업 명목으로 정부와 금융권으로부터 800여억 원을 받아서 이 중 일부를 횡령한 혐의를 받아왔습니다.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내비치면서 자원외교 수사를 전방위로 확대하던 검찰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사불란하면서도 속도감 있게 진행되던 수사에 급제동이 걸렸습니다. 지난달 이완구 국무총리가 부정부패 발본 3권을 선언하면서 자원외교 비리에 대한 검찰 수사는 본격화됐습니다. 해외 자원개발과 관련한 배임, 부실 투자 등은 어려운 국가 재정에 막대한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러시아 석유 탐사 사업과 아프리카 니켈 광산 개발 사업을 벌였던 경남기업이 수사에 첫 타깃이 됐습니다. 300억 원이 넘는 정부 융자금을 어떻게 받게 됐고 광물자원공사로부터 지원받은 130억 원의 융자금에 수사는 집중됐습니다. 압박감에 사로잡힌 성 전 회장은 지난달 중순 회장직에서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성 전 회장을 소환 조사한 데 이어 사전 구속영장까지 청구하며 수사의 칼끝을 턱밑까지 들이댔습니다. 검찰에 들어가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장 심사를 하루 앞두고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결백을 호소한 성 전 회장.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 검찰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 전 회장이 해외 자원개발 비리 수사의 첫 단추였던 만큼 수사의 차질을 피할 수 없을 전망입니다. 한 달 가까이 밀어붙이던 사정작업의 칼날이 전임 정권 때 수혜를 입은 인사들을 정조준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과거에도 검찰 수사를 받던 도중에 스스로 생을 마감한 경우가 적지 않았고 그때마다 여론이 움직였는데요. 이번에는 어떻게 될까요? 지난 2009년 5월 23일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의혹으로 대검 중앙수사부의 조사를 받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수신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서거 소식이었습니다. 노 전 대통령은 가족 앞으로 남긴 짧은 유서에서 검찰 수사 이후 힘들었던 심경을 드러냈습니다. 정몽헌 전 현대 아산이사회 회장은 대북 송금과 비자금 조성 의혹으로 대검 중수부 조사를 받은 뒤 2003년 8월 집무실에서 뛰어내려 숨졌습니다. 2004년엔 저명 인사들이 잇따라 자살해 자살 신드롬이 아니냐는 말까지 등장했습니다. 우선 그해 2월 운수업체로부터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안상영 전 부산시장이 구치소에서 목을 매 숨졌고
3월엔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 건평 씨에게 인사청탁 대가로 3천만 원을 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남상국 전 대우건설 회장이 한강에 투신했습니다. 당일 노 전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열어 남 전 회장을 비판한 직후였습니다. 4월엔 건강보험공단 재직 시절 납품비리 등 의혹을 받아 서울 남부지검에서 조사를 받은 박태영 전남지사가 6월엔 전문대 설립 과정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내사를 받던 이준원 파주시장이 한강에서 자살했습니다. 2005년에는 국정원 도청 사건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이수일 전 국정원 2차장이 집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후에도 검찰 수사를 받던 중 자살한 사람은 끊이지 않았는데 그간 쌓아온 명예와 자존심이 한순간 무너진 데 따른 모멸감이 극단적인 선택으로 이어진다는 분석입니다. 네, 이틀 새 여야 교섭단체 연설을 듣고 보면 여야가 바뀐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이 여당이 복지와 재벌 개혁을 얘기하고 야당은 소득 주도의 성장론을 내놨습니다. 격세지감입니다. 남다른 반성과 성찰로 야당의 박수를 받은 유승민 원내대표와 달리 문 대표의 연설에 대한 여당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대신 연설문의 시작과 끝을 김대중 전 대통령의 말로 장식한 때문인지 박지원 의원은 A+ 학점을 주면서 문 대표를 축켜 세웠습니다.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가 야심차게 던진 화두는 경제 성장이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풍요롭고 정의로운 삶을 원합니다. 그러자면 꼭 필요한 것이 성장입니다. 성장 없는 풍요와 경제 정의를 생각할 수 없습니다. 재벌 대기업의 금고만 채우는 특권적 성장이 아닌 새로운 성장. 국민 모두의 지갑을 두툼하게 채우는 소득 주도형 성장입니다. 지금까지의 정책으로는 경제를 살릴 수 없다는 것이 명백해졌습니다. 국민의 지갑이 두툼해져야 소비가 짜라서 늘고 내수가 살아나서 결국 혜택이 기업에게 돌아갑니다. 박근혜 정부 경제정책의 근간인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단기부양책을 비판한 집권 여당 원내대표. 3년 내에 성과에 조급해서는 안 됩니다. 잠재 성장률을 4%대로 높이는 일은 3년의 개혁으로는 달성하기 어렵습니다. 연설이 끝나자 야당 의원들에게선 박수가 쏟아졌지만 여권에선 떨떠름한 반응이 나옵니다. 정부 정책 기조에서 너무 벗어난 것 아니냐는 겁니다. 원내대표와 투톱을 이루는 김무성 대표는 일견 호평하면서도 거리를 두는 묘한 뉘앙스를 남겼고 저는 아주 신선하게 잘 들었습니다. 그것은 꼭 당의 방침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청와대가 친박계는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당내 조율 과정이 완전히 끝나지 않은 그런 사안에 대해서도 어제 언급을 하셨고 언급을 하고 그것에 대한 책임이나 이런 부분은 본인이 져야 될. 여당 원내대표가 이른바 좌클릭했다면 야당 대표는 보수 진영에 한 발 다가섰습니다. 50분 분량의 연설에서 분배라는 단어는 10번에 불과했지만 성장은 40번 넘게 사용됐고 정치보다는 경제가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방법론은 다르지만 보수 진영의 트레이드마크인 경제 성장론을 적극 끌어들인 겁니다. 한국노총의 노사정 대화 불참 선언에 이어 정부도 지난 석 달간의 논의에 종지부를 찍지 못한 데 대해 송구스럽다며 사실상 대타협 실패를 선언했습니다. 이 당장 청와대가 곤혹스러워하고 있는데요. 공공과 금융, 교육과 노동 가운데 첫 번째 개혁 과제부터 삐걱거리면서 추동력이 급속히 떨어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노동시장은 공공, 금융, 교육과 함께 박 대통령이 역점적으로 추진해오던 4대 개혁 과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박 대통령은 특히 노동과 공공 부분 개혁에 미래 세대의 앞날이 달렸다며 강한 드라이브를 걸어왔습니다. 채용 문턱 앞에서 좌절하고 있는 청년들과 저임금과 고용 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비정규 근로자들의 미래 희망을 빼앗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청와대는 고용노동부가 입장을 정리해야 할 사안이라며 공식 논평을 삼갔지만 협상 결렬의 여파에 촉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특히 나머지 개혁 추진 과제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 우려하는 분위기가 감지됩니다. 한국노총이 민주노총과 합세하며 노동계 전체가 결집할 경우 공무원 노조가 반대하는 공무원 연금 개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공무원 연금 개혁은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사안이라며 협상에는 진통이 있기 마련이라고 말했습니다. 일각에선 정부 주도의 노동시장 구조 개혁이 본격 진행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정부가 노사 양쪽의 주장이 담긴 노사정위 공익위 원안을 국회에 제출해 법률 개정에 나설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럴 경우 노동계와의 충돌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교섭단체 연설 첫 데뷔 한 방으로 거의 모든 언론의 주목을 받은 유승민 원내대표에게 자극을 받은 걸까요? 자기 주자로 거론되는 김무성 대표는 사실상 내년 총선의 공천권을 내려놓는 오픈 프라이머리를 밀어붙이는 뚝심을 보여줬습니다. 또 다른 차기 주자 이완구 국무총리도 개일 강경 메시지를 내놓는 등 가볍지 않은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세 사람의 정치적인 무게감은 제각각이지만 지켜보는 입장에서는 흥미로운 경쟁 구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이슈 펀치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